영화 데드맨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준원 감독의 신작인데요. 사실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이기 때문에 신작이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준원 감독의 필모 중 눈에 띄는 이력 하나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의 스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조 감독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웹에는 공동각본, 스크립터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이런 인연 때문일까요? 데드맨 개봉 전 봉준호 감독이 모더레이터로 참석한 GV가 열리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봉준호 감독은 이런 행사에 왕왕 얼굴을 비치곤 했습니다. 작년에 잠이 개봉했을 때도 목자 연출부였던 후배 유재선 감독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GV에 참석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데드맨은 하준원 감독이 5년을 준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는 작가의 야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적 맥락을 경유해서 그런 지점들이 보였고요. 저는 영화에서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반면에도 저에게 데드맨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꽤나 보이는 작품이었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단점을 두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맨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너는 죽는 게 힘드냐? 사는 게 힘드냐? 데드맨이 다루는 핵심 소재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파는 바지 사장이라는 영화의 주된 설정도 그렇고요. 이만재가 곧 태어날 딸의 장명을 거듭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름을 다루는 이 작품의 맥락과 결부될 것입니다. 또한 도장을 파며 이름으로 역수를 하는 인장사가 의미심장하게 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데드맨은 이름이 가진 무게감을 설파하면서 동시에 이름이 껍데기로 전락한 현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우선 언급드린 이만재라는 인물의 설정이 그런데요. 그가 사장으로 앉아있는 스포텍의 실질적 소유주는 따로 있고요. 이만재라는 이름은 양지에 내놓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쁜 놈에게 총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마쿠가 드러나는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재를 스포텍으로 이끈 런드리조를 시작으로 100억 비자금으로 신당을 창당한 황치훈을 경유하고요. 다시 민의당의 윤 대표를 통과해 마침내 최종 빌런인 인장사가 흑막에서 나타나는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말인즉슨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만재라는 이름 뒤에 놓여있는 거대한 실체를 발가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감독님이 하신 발언을 잠시 끌고 오겠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보면 어떤 거대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로 데드맨을 정리해보면요. 이름값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이름을 내세워 음지에 숨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는 작품인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정경유착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영화에는 정치판에 대한 환멸의 태도가 군데군데 나타나죠. 대통령이 사실상 국가의 바지사장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이 노예 검투사들을 관람했는데 이제는 대중이 정치인들을 관람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대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의 두 대선 후보 모두 스폰서와 결탁하고 있죠. 이러한 영화의 비판적인 태도는 실제 현대사의 비극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만재와 희주를 경유해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만재와 희주는 비유적 부녀 관계로 보입니다. 두 인물은 서로가 서로의 부재한 자리를 채우고 있죠. 영화에서는 만재의 딸이 유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희주의 부친 공문식 역시 스포텍 세력에게 누명을 쓰게 되어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저에게는 각자가 품은 이러한 공란을 둘이 원팀이 되면서 서로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재와 희주는 최종 빌런을 밝혀내기 위해 모자 바꿔쓰기를 역으로 이용하는데요. 이때 만재는 문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순간 공문식은 이만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더 파보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데드맨은 아빠와 딸이 각각 2번 태어나는 영화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만재는 중국에서 죽었다가 한 번 부활하고 다시 공문식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희주는 이솔로 잉태되었다가 유산되고 희주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데드맨은 주인공 만재의 입장에서 딸의 사망이라는 테마가 의미심장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화의 결말부와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만재는 과거에 스쳤던 인장사가 끝판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강한 일가를 하면서 들고 있던 뾰족한 흉기로 인장사가 자랑처럼 보여주는 이름들의 무덤에 린치를 가하죠. 이때 그의 손가락에 새겨진 딸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솔이라는 SOL 세 글자 중 L만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힙니다. 이때 L은 필기체 소문자로 적혀있죠.
모든 것이 저의 추정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이 필기체 소문자 L의 문양이 노란 리본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비극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 관점에서 만재가 인장사에게 보이는 분노는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애를 품은 아버지가 딸을 사망케 한 진짜 책임자에게 죄를 묻고 있다고 말이죠. 또한 인장사의 집을 쭉 훑는 장면에서 그와 관련된 혹은 그의 조상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일본 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와 이름을 빼앗는 행위라는 테마를 접붙여 본다면 이 역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역사적 비극이 있죠. 이렇게 저에게 데드맨은 정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요소들이 많은 작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돈 버는데 관심이 많으시다고.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라면 특히나 상당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어. 나를 갈로 쓰시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드맨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만큼이나 아쉬운 지점들도 많았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유치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만재는 중국의 사설 감옥에 3년 정도 갇히게 되죠.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음식 섭취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며 매질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내가 여전히 풍채가 그대로죠. 현실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맨은 무겁게 다뤄져야 할 현실의 여러 사건들을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영화가 다루는 절반의 신랄한 현실과 절반의 판타지가 융합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진지한 쪽으로도 가벼운 쪽으로도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간단한 의문점도 있는데요. 영화의 끝자락 희주가 월간 공문식을 출간할 때 왕발통이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가 거기에 같이 있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죠. 굳이 전사를 추정해 본다면 왕발통 역시 생계형 바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존경하던 만재와 함께하면서 개과천선했다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거대 빌런만큼은 아닌 상대적으로 쪼렙 빌런들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사실 제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근본은 왕발통보다는 황치훈의 스탠스 때문입니다. 데드맨을 요약하면 결국 이만재가 꿀꺽했다고 누명을 쓴 1000억 중 900억은 민주당의 윤성수 대표에게 100억은 황치훈의 신당에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인장사 할아버지가 최고 이득을 취한 것이긴 하죠. 아무튼 이에 대해 윤성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황치훈에 대해서는 별다른 단죄가 없습니다. 어영부영 정치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려지고요. 심지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비호감 캐릭터로 표현되고 있지도 않죠. 이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이 감독의 태도인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준원 감독은 죄의 무게에 따라 몰락해야 될 나쁜 빌런이 있고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는 착한 빌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쉽게 말해 인장사 노인이나 윤성수 같은 이들은 진정한 빌런이고 이만재, 황치훈, 왕발통 같은 이들은 귀여운 빌런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즉 명분 있는 악인도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러한 결론이 레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은 악당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악당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죄가 희석되어 잘 사는 것이 현실 세계이니 그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 관점은 제가 좀 이 영화를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데드맨을 보면서 느낀 여러 사유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대중적인 측면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데드맨에 대한 제 별점은 별 2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를 새긴 채 질문한다. 이름들 뒤에 숨은 진짜 책임자는 누구냐고.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r your father would arrive in a helicopter or a flying saucer My father's to take you dead. You don't tell a boy that's been